예, 이번 시간에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통장 거래 자동 입력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 거래 자동 입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 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은행 계좌 통장을 전부 다 복사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은행 사이트에서 엑셀로 된 자료를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로 메뉴에 전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은행 통장 계좌에 보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거래 관련되는 정보들이 메모 형태로 계좌이체 송금하실 때 우리가 거의 뭡니까 그 메모하는 금액들이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정 과목이라든가 계정을 추정한다든가 거래처를 찾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동 전표 생성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내려받은 엑셀 자료와 우리 세무사랑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엑셀 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합니다. 데이터 매칭 기능을 통해서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정보로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요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SNS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죠. 해시태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아갈 때 해시태그로 등록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 단어로 찾게 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마찬가지로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그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냐 안 되냐 또 자동 전표로 처리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엑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우리가 엑셀로 자료를 내려받는다라고 하면 자 19년도 7월달 자료입니다. 입금 자료, 출금 자료,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 뭐 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거래 내용과 입출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잔액, 거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거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또는 우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다라든가 또는 카드 대금이 나갔거나 이자가 나갔거나 보험료가 나갔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타 전표 입력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자동거래에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자, 7월 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 7월까지. 기간 설정은 통장 자료의 엑셀 자료 기간으로 동일하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치 통장을 한꺼번에 뭐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7월 달 자료만 있기 때문에 7월 달로 갑니다.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고요. 자, 금융기관은 관련되는 통장에 은행 계좌, 우리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거래 통장은 신한은행 통장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이고 111 계좌를 쓰는 거다라고 하면 가정하면 자, 98,000번 거래처로 등록을 합니다. 자, 거래처를 등록하면 뭐 저장된 데이터 이미 작업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불러오겠지만 우리는 새로 작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통해서 엑셀 자료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엑셀 자료를 찾습니다. 자, 7월달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 열기를 누릅니다.
자, 열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관련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엑셀 항목명을 설정하고 엑셀 항목명과 매칭을 시킨다. 그리고 확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과정이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엑셀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은행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내려받은 자료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하는 형태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엑셀 항목명을 설정해라. 자, 거래 일자, 출금 금액 관련되는 제목 라인이 있죠. 7번 라인에 보면 제목 라인이 있습니다. 제목 라인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현재 라인을 엑셀 제목으로 설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설정을 합니다. 예를 누르면 밑에 8번째 칸에 한 줄이 생깁니다. 한 줄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줄이 하단 부분에 당부장 표시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 항목명이라고 해서 거래일, 기재 내용, 의뢰인 태그, 찾은 금액, 맡긴 금액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12가지를 전부 다 등록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1번, 4번, 5번, 6번을 등록을 시키거나 아니면 1번, 6번, 9번, 10번을 등록시키면 됩니다. 1번, 6번, 9번, 10번, 9번, 10번 이렇게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항목들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거래 일시는 거래 일이다. 1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찾은 금액, 출금 금액은 찾은 금액, 찾으신 금액, 맡긴 금액은 맡기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금 금액은 맡기신 금액, 잔액은 거래 후 잔액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등록될 부분들은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붕괴를 할 때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부분을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봤던 거래 내용입니다. 엑셀 자료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래 내용이 우리가 붕괴를 할 때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 정보가 거래 내용이죠. 거래 내용을 3번에 있는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은 태그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이미 자,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한라산으로 들어온 건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된 정보 그대로 회계 처리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태그까지 등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7월달 전표가 처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통장 입출금 내역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붕괴 내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나타나 있죠. 붕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통장거래 자동 입력을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지만 이미 우리 그 툴바에 보시면 SF3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등록 내용을 눌러보시면 이미 태그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 앞전에 이미 회계 처리하면서 태그 등록, 통장을 정리하면서 등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맡긴 금액에 한라산으로 태그 있는 분들은 외상매입금, 예금 입금이라는 예금 적용과 외상매출금, 한라산이라고 하는 거래처 115번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는 부분을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그 등록과 관련해서 의뢰인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 통장거래 자동 입력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의뢰인 태그를 등록을 해야 되지만
자, 이게 태그 등록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 통장 전표는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자동으로 통장이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통장 계좌를 쭉 확인을 해보시면 그 메모 적는 부분이 우리 의뢰인 태그로 적는 내용들이 거의 규칙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 전표로 생성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 태그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비어 있는 부분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 있죠. 자, 포도에다가 12만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입금이더라. 그러면 계정 과목 찾습니다. F2번을 통해서 외상매입금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251번입니다. 1번이고요. 251번 계정을 딱 넣으면 포도를 251번 외상매입금으로 태그로 등록하겠느냐. 예라고 누르면 태그 등록이 됩니다. 지금부터 입력되는 건 전부 다 태그 등록에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처를 찾습니다. 포도. 거래처를 찾으면 146번 거래처가 있죠. 자, 등록을 합니다. 자, 적요 외상매입금 예금 인출 적요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포도로 들어오는 의뢰인 거래 내역이 포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차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으로 전부 다 자동 붕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 등록에 가서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차정 금액에 포도 해서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자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자 부분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자, 이자 비용입니다. F2번의 이자 비용 951번 있습니다. 자, 태그 등록하겠느냐? 예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은행에 주는 거죠. 이자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나간다라고 하면 신한은행 거래처를 찾습니다. 신한은행 예를 들어서 98,000번입니다. 등록을 하고요. 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차입금 이자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고 금융보험 용역입니다. 자, 그리고 예금 적요는 이자 비용 예금 인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자 뒤에 숫자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7월 23일자 이자는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경우에 태그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그 등록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붕괴의 활용 방법인데 통장 거래 자동 입력의 핵심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 태그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장 거래는 대부분 자동으로 회계 처리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태그 등록을 하는데 아까 이자처럼 숫자가 뒤에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07월 수도, 08월 수도, 9월 수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든가 임대료 7월분, 임대료 8월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2019년 07 국민, 2019 08 국민 뭐 이렇게 나오면 태그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자, 태그 등록 시에는 태그 등록을 하는데 그 거래 내용이나 의뢰인 태그에 등록돼야 되는 정보들이 변경되는 정보와 변경되지 않는 고정 정보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변경 정보하고 고정 정보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정 정보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자, 변경되는 정보는 글자 수만큼 별표로 찍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변경된다라는 의미를 요 별표로 이렇게 찍어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자, 별표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은 해당되는 글자만큼은 변경되는 거니까 변경되는 거 빼고 뒤에 있는 국민과 같으면
같은 붕괴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입력한 후에 고정 정보를 입력하면 고정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 붕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 수에는 빈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07월까지인데 07에 대한 부분을 별표로 찍었다라고 하면 07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태그 등록할 때 별표 2개의 월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은 숫자가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을 때는 별표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과 9월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띄우고 한 칸 띄우고 7월 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한 칸 띄우고 별 2개. 그러면 요 7월 8월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변경되는 정보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2019-07까지 하게 되면 7자리 숫자가 됩니다. 띄워 쓰는 거까지 하면 8자리고요. 그래서 별을 보면 7개의 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워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앞에 숫자 7자리는 변경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띄워쓰기까지 포함해서 3자리 국민 요 부분을 갖고 붕괴를 해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변경되는 정보들은 규칙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은 별표를 찍어서 태그 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자 비용에 대해서 제가 태그 등록을 했죠. 한 부분을 태그 등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금액에 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그 추가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이자 뒤에 슬래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별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해서 32 3자리 그 다음에 숫자가 5자리니까 8개에 다시 슬래시가 하나 있죠. 9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9개를 찍겠습니다. 자, 별표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별표를 찍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F6번에 태그 붕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6번 태그 붕괴를 눌러보면 붕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이자 비용 하나만 지금 태그 붕괴를 했는데 별표를 9개 찍음으로 해서 7월 23일자 이자와 7월 31일자 이자가 자동으로 이자 비용 신한은행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죠. 그죠? 태그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그 등록을 할 때 거래 내용이나 이런 의뢰인 태그 정보가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변경되는 정보를 별표를 찍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등록만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사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태그 등록에서는 11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태그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1만 원 중에 1,000원이 송금 수수료였다. 외상매입금은 예를 들어서 뭐 10만 9천 원이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거래가 동시에 있을 때에는 F8번 라인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라인 추가를 눌러서 바로 831번 98,000번에 1,000원 등록을 합니다. 송금 수수료. 자, 등록을 하고 자, 차대변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차대변을 10만 9천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등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태그 등록에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찾아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변에 831번 송금 수수료. 자, 송금 수수료 그렇죠. 98,000번.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다시 통장 거래 자동 입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통장 거래 자동 입력에서 7월 달 선택을 합니다.
103번, 98,000번.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아니오라고 해서 엑셀 자료 불러옵니다. 엑셀 자료 7월달 전표 불러옵니다. 자, 불러와서 매칭을 시킵니다. 데이터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 맞아 적고요. 의뢰인 태그할 자료를 연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관련되는 부분이 태그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이미 자동으로 다 붕괴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자, 라인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분류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만 별도로 109,000원과 송금 수수료 1,000원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 이체 처리한 부분들 가끔씩 보면 송금 수수료까지 같이 이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해서 라인 추가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SF11 라인 삭제를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됐다, 붕괴 처리가 다 됐다라고 하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F11번 전송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전송 메뉴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통장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7월달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7월에서 7월입니다. 보시면 통장 전표가 통장이라고 하는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통장 자동거래 입력에서 8월달로 갑니다. 자, 8월달 동일한 부분 아니오 누르고요. 엑셀 자료 찾아옵니다. 8월달 통장거래. 자, 8월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제목을 매칭을 시킵니다. 설정해서 동일하게 의뢰인 태그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앞에서 등록했던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미 붕괴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송금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면 500만 원 입금하시고 처리하시고 송금 수수료 없는 경우에는 태그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라인 삭제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전기 관련되는 부분 뭡니까? 516번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비.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가 없죠. 없는 경우에는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공사 입력하고 엔터 치면 한국전력공사 새로운 매입 거래처로 등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도 거래처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눌러서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처리를 했습니다. 3번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23번 전기통신 방송 용역입니다. 자, 처리를 해주시고요. 전기요금 예금 인출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6월분, 8월분 이렇게 태그 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뭡니까? 숫자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다시 태그 등록에 가서 전기 6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별, 월, 전기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자, 6월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10월, 11월, 12월도 나오겠죠. 두 자리도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 같이 월, 전기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10월, 11월, 12월도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찍는 부분은 앞이든 뒤든 필요한 부분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손과 관련되는 부분도 보시면 위에 차정 금액의 하나손, 손해보험일 겁니다.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변동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손 숫자 있는 부분 5자리입니다. 5자리 별을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나손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도입니다. 수도 815번 수도 광열비 관련해서 등록을 하고요. 여기도 거래처가 없다라고 하면 수도 사업 본부 뭐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3번 관련해서 뭡니까? 국가기관입니다. 수도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19번 선택해서 해주시고 수도요금 예금 인출 뭐 적용은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변경이 되죠. 그런 경우 태그 등록에서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월, 수도 또는 월, 수도 숫자 2자리까지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머지 붕괴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과와 관련해서 송금 수수료 없는 거다라고 하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송금 수수료 있다라고 하면 송금 수수료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라인 삭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붕괴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해서 전송 기능을 통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7월은 계정 과목 코드가 빠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도가. 자, 이런 경우에 수도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붕괴를 해줘야 되겠죠. 자, 7월 수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 보시면 7월만 체크를 하셔갖고 태그 붕괴를 하시면 됩니다. F6번 태그 붕괴를 하시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빠진 부분 정리가 돼 있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7월달, 8월달 두 개 사례 어떻게 보면 전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태그 등록을 일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간단하게 몇 번 하지 않고 그냥 전표 처리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통장거래 자동 입력은 태그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서 F3번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보시면 자동 태그 붕괴, 자동 거래,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 현금 입력 시 자동 입출금, 검색 시 추가된 라인 붕괴 포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그 자동 붕괴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자동 붕괴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태그 자동 붕괴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환경 등록에서 환경 설정에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8월달 전표를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엑셀 자료를 다시 불러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8월달 통장입니다. 불러와서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봅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중으로 전송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태그 붕괴 다 일어났습니다. 자, 500만 원이고 송금 수수료 없습니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465008 해서 송금 수수료 없습니다. 라인 삭제를 하고 자, 전체 선택해서 전표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잘못 입력했네요. 46500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통장 입출금 내역하고 전표에 입출금 내역이 있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송할 리스트입니다. 중복 전표를 전송하시려면 직접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직접 체크를 해버리니까 직접 체크를 하지 않으면 출처가 통장이라고 돼 있죠. 자동 전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시 체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출처가 사라지면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체크하시기 전에 전표를 선택하시기 전에 전표에 이 내용이 있다면 이중으로 전표 전송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전표 전송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태그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경정보, 고정정보 구분해서 별표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통장거래 자동 입력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